LNG를 싣고 오는 대형 선박. LNG 운반선이 LNG를 싣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를 밀고 당기면서 조정하면서 저 하역부대에 접안을 시킵니다. 쉽지 않은 대형 LNG 선박 접안 작업. 충돌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출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선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있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 한편 새로 건설 중인 LNG 생산기지. 이 철제 주궁이 지금 약 한 1,350톤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 에어 압력을 공급하면 이 지붕이 부양하게 됩니다. 1,300톤이 넘는 지붕을 공기만으로 45m 상공으로 끌어올리는 고난도 작업.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탱크 내부로 비상팀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작업. 자연에서 얻은 생활에 꼭 필요한 또 다른 보물 소금. 이게 무거운 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어깨하고 허리하고 이런 데가 쑤십니다. 천일염이 만들어지기까진 고된 작업의 연속. 이게 자연적으로 손이 허리로 가요.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작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 LNG 생산기지. 액화 천연가스 LNG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공업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로 우리나라에선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NG를 실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가스기지 부두의 하역장에선 LNG 선박의 접안 준비로 분주합니다. 출항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출항? 여기서 출항해서 이제 LNG 들어오면 작업하러 나가야 되니까 저희 배가 이제 가서 저 앞에 있는 터그라인을 잡아서 이제 선박이 접안할 때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2,000톤 이상인 선박은 예인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LNG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선 예인선이 꼭 필요합니다. 두 척은 접안할 때 당기는 작업만 합니다. 그리고 두 척은 미는 작업만 합니다. 두 대의 예인선이 LNG 선박을 당기면 나머지 두 대가 미는 역할을 담당해 거대한 선박을 움직입니다. 그 시각 근처의 다른 부두에서도 작업자들이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 보통 그 항구에 입항을 하면은 그 LNG 선이 그 선장님이 이 항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항구의 전문가인 도선사가 승선을 하여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K 아카시아 지금 도선서 출발합니다. 대형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오기 위해선 도선사와 예인선이 꼭 필요합니다. 도선선이 LNG 선박에 도착해 승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라 파도가 심해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올라오는데 엄청 위험한데요? 오늘은 그래도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덜 위한 편이고 통상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서둘러 도선사가 배 안으로 이동합니다. 배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예. 네. 보통 큰 배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건물이네요, 건물. 네, 건물이면 11층짜리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아이,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바로 이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슬로워야 된다. 예. 이거 처음 들어시죠? 네, 처음 들어요. 선장은 처음. 예. 여기 통과할 때는 한 4, 5나트로 들어가가지고 네네. 1나트 이하로 낮춰가지고 네. 좌회도 해서 이렇게 우현 접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LNG 선박은
95,000톤급, 길이만 28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브라보 찰리 선비 방향으로 슬로우로 당기면서 따라옵니다. 찰리 슬로우로 당기겠습니다. 자, 알파는 직각으로 씁니다. 알파 직각. 알파 직각. 예인선의 선장들과 무선으로 소통하며 진행되는 작업. 도선사의 이동 명령에 4척의 예인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당길 때 선수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앞쪽에 있는 저 예선은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본선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은 당기고 너무 왼쪽으로 가면 밀고 해가지고 이 알파 연결했습니다. 그 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오더를 내린 겁니다. LNG 선박은 자체 동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접안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운전을 하는 걸까요? 이 감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감각으로 지금 배가 움직이는 그 배 움직임을 느끼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예인 작업. 저도 여기서 자유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구에 접안하기 전 마지막 작업입니다. 배를 LNG선을 우연 접안시키기 위해서 배를 이 항내에서 돌릴 겁니다. 좁은 항구에서 길이가 280m나 되는 대형 선박의 방향을 돌리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본선이 방파제와 접촉을 충돌을 해가지고 본선이 이 방파제를 막는다거나 이러면은 항구 자체의 모든 항만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LNG 선박의 도선 작업 중 가장 어려운 작업. 도선사와 4척의 예인선 선장 모두 긴장한 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LNG 선박이 접안에 성공했습니다. 예, 형사님 여기 줄 나가는 거 봐주세요. 수심 1m만 봐주세요. 지금 무어링 작업인데 이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LNG 하역 중 배가 움직이기라도 하면 위험할 수 있어 선박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삼척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밧줄에 실밥 한 줄이 와이어에 걸렸습니다. 잠시만요, 형님. 됐어. 들어와. 오케이, 고고. 네, 여기 슬랩백 존이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 유지해서 촬영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줄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자, 기회! 작업자들이 빠르게 와이어를 당겨 선박의 고정을 돕습니다. 매번 접안을 하는 노련한 작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보이는 장력이 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이 끊어지게 되면 장력 때문에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쓰며 단단히 선박을 고정합니다. 18개의 와이어로 선박을 고정. 5시간 만에 접안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선박과 가스 기지의 배관 연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선박 측에 배관하고 저희 쪽에 배관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플랜징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LNG를 이렇게 하역하는 겁니다.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조정하자 가스 기지의 연결 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관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가스 배관 입구의 연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 반장님 여기 괜찮나요? 계획가 저번에도 썼던 거예요. 이 정도는 뭐 하역 중에 새는 게 발생하면 그 자체가 이제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기 다 연결이 되면 따로 기밀 테스트도 따로 시행을 합니다. 질소. 속도보다는 정밀함이 우선시되는 작업이라 배관을 연결하는 시간만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온 LNG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하역 예정량은 67,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67,000톤이면 수도권에서 소모량이 가장 많을 때 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과 가스 기지에 총 4개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부지런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금 압력이 차고 있고 압력이 4.5바가 되면 제가 이쪽에서 기밀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라인 지표가 보여주죠. 디그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누설 체크 용액을 뿌려 가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내부에 공기가 섞여 있게 되면 폭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를 폭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저희가 이제 N2 질소로 치환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질소 치환을 통해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제 LNG 하역을 안전하게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5, 4, 3, 2, 1. 드디어 하역이 시작됩니다. 네, 16시 10분 쿨다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역이 시작되자마자 배관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극저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한 155도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55도의 극저온 액체가 이 관을 타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저온의 액체가 이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응결돼서 지금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만들면 액체 상태로 변하고 부피는 약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배관을 타고 이동해 육상의 가스 탱크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환히 불을 밝힌 가스 기지의 부두에선 LNG 하역 작업이 밤새 진행됩니다. 이곳은 삼척 가스 기지 내에 있는 소방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대 김승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주 출동하겠습니다. 네,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 1탱크 지역 화재로 인한 훈련 실시하겠습니다. 출동 명령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움직입니다. 201 탱커 인터커넥팅 지역에 실제 화재 상황을 하는 훈련입니다. 가스의 하역이나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지 내 소방대 대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오늘은 가스 보관 탱크 주변 화재 상황을 대비 비상 대응 훈련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예, 현재 1탱크, 2탱크 살수 설비 작동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탱크 외부에 설치된 살수 설비가 작동,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냅니다. 탱크 내 지금 LNG 액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LNG 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설비들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소방차까지 합세해 소방 훈련이 진행됩니다.
불을 일단은 꺼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먼저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접 타격하듯이 포격 이제 집중으로 쏜 거고. 상황 종료 깃발이 올라갑니다. 소방대 1호, 4호 철수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신속히 와서 초기 진압을 완료하는 게 저희들 주 임무입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가스 하역 작업은 무려 16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연결됐던 가스 배관의 분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측하고 육상측하고 서로 밸브를 잠가가지고 가스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처음 가스 배관을 연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역 공정 작업 중에 유일하게 LNG라든지 유해가스가 대기로 이제 유출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혹시 누설이나 밖으로 나오더라도 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는 단계, 그 폭발 하한 단계까지 낮추는 작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각종 가스 검지기를 통해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 거죠. 가스 기지의 배관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하역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 LNG 선박으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갑니다. 뭐라는 걸까요? 부식 선적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식 선적? 예, 한 달치. 채소부터 쌀, 음료수까지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선원 30명의 하루 3끼 31분의 왕복 식량이 선적됩니다. 요 우리 부식 한번 들으면 한 2,300~400만 들어줍니다. 예, 지금 좀 바쁩니다. 예. 보통 LNG 선박은 구두에 24시간 정도 정박하는데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해 분주합니다. 오만 쪽 가지 싶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바뀌거든요. 이제 오만, 카타르, 호주 이런 식으로. 호주 가게 되면 한 25, 6일. 미국 가게 되면 지금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보통 선원들은 한 번 승선하면 6개월 정도 내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장기간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근데 일이 힘든 것보다요. 배 안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힘든 거지요. 친구도 못 만나고 애인도 못 만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선원들이 출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한 선원이 기관실로 내려갑니다. 출발 전 운항에 필요한 기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엔진은 물론이고 발전기와 대형 에어컨, 보일러까지 출항 전 점검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프로필러 샤프트의 중간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안에 중간축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어링에 있는 바깥쪽에 관통하는 부분에 패킹이 있는데 이 패킹을 통해서 윤활유가 많이 새어나오는지 안 새어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기관실로 올라갑니다. 네, 기관실 기사입니다. 네, 선장님 엔진 출항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출항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반 때와 마찬가지로 이안 과정에서도 예인선 4대가 돕는데요. LNG 선박을 양쪽에서 밀고 당겨 이동한 후 약 8km 지점부터 홀로 출항합니다. 그날 오후 삼척 가스기지 다른 곳에선 해수식 기화기의 청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저희 패널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수식 기화기는 LNG가 밑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해수가 떨어지면 여기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장치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이물질이 몸에 붙어 힘들지만 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이제 액체 상태거든요. 이제 그걸 위로 올려줬을 때 해수를 만나서 기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시각 기지 조종실.
작업자들이 가스 송출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아마 강릉 쪽으로 송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5탱크 이제 송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송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5탱크 1차 펌프 가동할게요.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2차 펌프도 기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척 기지에서 만약에 이제 송출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영서 지방까지도 저희가 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5번 탱크 가스 송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송출된 LNG는 도시가스관을 거쳐 전국의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가스를 일단 저희가 국민들이 가장 쓸 수 있는 가스를 항시 저장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스를 저희가 지축해서 국민이 에너지를 쓰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걸 저장했다가 시기적절한 시기에 송출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가스 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찾아온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에 새로운 가스 기지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 중으로 LNG 저장 탱크 4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체험장입니다. 작업 시 필요한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고소 작업이 많습니다. 그럼 고소 작업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벨트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실제 매달려 봄으로써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한번 알 수 있는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니만큼 안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프십니까? 아니요. 실제라면 벨트 한 거에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벨트 했으니까 그래도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실제 출하했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이제 그 위험성으로서 사고의 경각심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하실 때는 앞쪽 자세처럼 이제 무릎 굽히시고 가슴 손 하시고 허리 펴시고 시선은 정면으로. 정면이요? 예, 네. 정면 하시고 이제 출하. 아! 실제로 출력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진 기지 건설 현장. 오늘은 특별한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에어라이징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징이 뭐예요? 그 루프 위에까지 한 지붕을 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부에서 45m 올려갖고 그 1,300톤 무게로 지금 완전 위에 이제 저 집으로 치면 지붕을 덮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1,000톤이 넘는 LNG 저장 탱크의 철제 지붕을 공기압만으로 부양시켜 약 45m 높이의 탱크 상부까지 끌어올려 지붕을 설치합니다. 지붕을 올리기 전 상태 확인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자. 이게 지금 뚜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철제 지붕이 지금 약 한 1,350톤 정도 무게가 되고요. 그 에어 압력을 한 2kPa 정도 에어 압력을 공급하면 이 지붕이 부양하게 됩니다. 이번엔 지붕 외부를 살펴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에어레이징 할 높이는 약 44.5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레벨을 마킹 해놨습니다. 여기 10m, 20m에서 약 45m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붕 상량은 탱크 건설 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본격적인 작업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한 후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네, 루프를 부양하기 위해서
에어 블로어를 가동을 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뿜어내는 공기 송풍기 총 4대를 가동시켜 거대하고 무거운 지붕을 부양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은 탱크 위에 먼저 올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90도 4, 1, 3, 9, 5. 높이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떴는가. 탱크 곳곳에 자리 잡은 작업자들이 바닥까지 길게 줄자를 늘어뜨려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게 줄자를 당기다 보니까 줄자가 전부 줄지 않습니까? 그 주는 거를 데이터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부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지점에서 각각의 높이를 확인, 균형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어느 시점 되면 또 웨이트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5분 단위로 추적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지붕 부양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올라갔다 가면 10원을 한 단만 내리시면 못 들어온다. 철근 두 다발만 일단 270도 쪽으로 일단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정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탱크 내부로 비상팀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웨이트를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전 케이지를 타고 작업자들이 무사히 지붕에 안착했습니다. 지붕이 돔 형태로 제작돼 있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바빠도 안전장치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철근이 지붕으로 내려오고 안전하게 고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약 한 150kg 정도를 안착을 추가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다시 그대로 내려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최악의 경우 지붕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균형이 맞아 다시 부양 작업이 안전하게 재개되고 3시간여 만에 지붕 상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지붕을 고정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빠르게 다음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 위치하고 웨지 지금 밑에는 지금 걸리는 거 있는 거 확인하죠. 터치가 되기 때문에 잡기로 있으면 밀어볼 거예요. 저쪽으로 밀어볼 거예요. 지붕 상량의 마지막 과정은 용접입니다. 탱크의 윗부분에 안착한 지붕을 용접을 통해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탱크와 지붕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준 뒤 용접에 들어갑니다. 지금 피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프 부양이 완료돼가지고 피드업이 틈이 발생하는 걸 피드업 작업을 통해서 틈을 없애가지고 용접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드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려 20명의 용접 전문가가 작업에 한꺼번에 투입됐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전 용접사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지붕 전체를 돌려가며 모두 용접해야 하는데 길이만 283m나 됩니다. 제일 아픈 데가 이제 허리. 용접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심지어 경사까지 심해서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경사진데도 하려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데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요. 한여름 햇빛 한 점 피할 곳 없는 탱크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금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용접 후엔 연마기를 사용해 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지붕을 부양시키는 것부터 용접까지 장장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성과물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또 다른 보물, 소금을 찾아 도착한 곳은 태안. 국내 천일염은 태양광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염전의 면적과 생산량 모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염전의 최대 성수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체르메요? 그래 가. 이제 시작해야지. 아들이 내려와 작년부터 함께 염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소금 입자가 굵어졌죠? 네. 예, 요걸 이제 모으는 거예요. 소금을 만드는 공정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닷물을 가두고 보름 동안 햇빛과 바람에 증발시키고 나면 수확의 시간입니다. 밀대로 연판을 미는 작업을 반복하며 소금을 모으는데 보기엔 쉬워 보여도 힘이 많이 들어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을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조금 불려서 끓는 겁니다. 물을 한껏 머금고 있는 소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모으는 건 염전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아들 지훈 씨는 벌써 2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 무거운 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어깨하고 이 허리하고 이런 데가 좀 많이 쑤십니다. 그래서 소금 수확은 우직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이거 소금 밀어주는 기계는 어때요? 기계는 무슨 손으로 해서 이 두 갈래를 할 수 있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 아버지 가푼 씨는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염전을 지키며 혼자 고된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버님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겨나는 거지. 그 고된 일의 흔적은 고스란히 그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밀다를 하도 이렇게 해서 지니까 손이 막 마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엔 쑤셔서 잠을 못 자요. 노력 없이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혼자서 이걸 다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하루에 수확해야 하는 연판수는 5개에서 6개 정도, 꼬박 3시간을 밀어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소금물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햇빛이 더해져 작업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루에 수확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라면은 손수레로 4개. 4개면은 한 수레 하나에 4가마씩 20kg짜리. 그럼 80kg. 소금을 모으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운반을 위해 삽으로 퍼올려 수레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기가 채 빠지지 않은 무거운 소금을 반복해서 퍼나르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와 목은 물론이고 팔까지 저려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손이 허리로 가요. 7순을 훌쩍 넘어 8순을 바라보는 나이.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이거 없을 때는 그 손수레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대차를 내륙가래가지고 이거 현재 한 달 됐어요. 한 달. 벌써 저기까지가 120m거든요. 편도가. 왕복이면 얼마 240m죠. 이제 이걸로 하니까 한결 빠르고도 편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퀴가 탈선을 했습니다. 일로 올라타야 하는데 정신없으니까 저걸 안 해가지고 빠졌어. 바퀴 빠졌어. 아니 아버지 그 옮겨야 되는데 그걸 안 옮기고 밀니까 그 빠지죠. 정신 나서 그랬어. 저걸 해시 하는데 않고 그냥 방향을 바꿔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밀었어요. 야, 왜 안 들어가냐? 잘 잡여. 자, 안 돌아가. 저 뒤에 잡여 뒤에. 뒤도 이탈한다. 이번엔 지렛대 2개를 이용해 다시 도전하는데요. 다행히 바퀴가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이제 아니 그럼 또 빠진다니까요. 예. 아버지 아무래도 면허증 반납해야 되겠다. 예, 반납해야지. 부자가 힘을 합쳐 창고까지 운반합니다. 수레 바닥을 통해 빠져나간 소금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소금 창고에 쌓입니다. 오늘 잘 나왔어요. 양도 그렇고 날씨가 흐린 관량이라서는 잘 나왔어요. 빗자루로 수레 바닥에 붙은 소금까지 알뜰하게 털어내면 오늘 일은 끝이 납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네. 오, 삼겹살.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소금 창고로 왔습니다. 이거 20년도에 생산했다가 이렇게 숙성시켜놨던 간수가 자연 간수가 다 빠진 소금입니다. 이걸로 이제 고기 구울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염전에서 즐겨 해먹는 방식인데요. 먼저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팬에 두툼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삼겹살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간이 적당히 배어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 한번 잡숴봐요. 고생하셨죠? 맛있어. 그죠? 맛있다. 앉아? 달어. 간이 딱 배어 있는 느낌이에요. 체력을 많이 요하는 일이라 끼니는 잘 챙겨야 합니다. 하루 종일에 고생했어도 이렇게 먹으니까 행복이지. 행복하지? 네. 함께 먹는 고기 한 점에 피로가 풀립니다. 다음 날 새벽. 염전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소금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4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소금 차치우고 나면은 이 물 때가 쪄요. 그래서 요거를 닦아내야 돼. 매일 새벽 반복되는 작업. 소금을 퍼낸 염판을 청소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거 되지?
아, 네. 어디 안 다쳤어? 아, 여기 괜찮아요, 근데? 아하, 타이로가 깨졌네. 이거 봐, 이거. 그만 타일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거 깨졌으니 치고 있게요. 이거 한 장이 45,000원. 2장 깨졌지? 2장이. 야, 2장. 워낙 저기 한 장 깨졌지. 여기 하나, 둘, 셋, 4개 깨졌지요. 바닥이 광폭 타일로 돼 있어 여간 미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폭 타일을 까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타일이라 하면은 소금이 깨끗해요. 윤이 나요, 소금이 자체가. 이제 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깨끗해진 염전에 다시 바닷물을 채워줍니다. 가푼 씨가 수레를 끌고 어딘가로 분주하게 가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이게 원심 물리기 탈수기거든요. 여기다 소금을 넣고 돌리면은 간수가 싹 빠져요. 소금을 탈수해 간수를 뺀 천일염은 특유의 쓴맛은 사라지고 맛이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뭉침이나 변질이 적어 장기간 보관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고 꾹꾹 누르시네요. 이 앉을 자리를 잘 잡아줘야 돌아갈 때 유격이 없어요. 탈수기가 돌아가자 밖으로 하얀색 소금물이 빠져나옵니다. 소금이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돌리면은 20회 탈수면 5kg 이상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격도 바로 수확한 소금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30분 정도는 돌려야 깔끔하게 탈수가 된다고 하네요. 이 입체 안에 간수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빼물어서 소금이 단맛을 느껴요. 짠맛을 다 빼요.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고슬고슬해지고 윤기가 돌면서 선명한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에 전화 드리고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6포나 7포 저 차에 실릴 수 있는 것만큼. 그러세요. 소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금 어떠세요? 보시니까? 괜찮아요. 뭐 깨끗하네요, 소금은. 뭐 보고 아실 수 있으세요? 뭐 지저분하지 않고 좀 결정체가 좀 좋으면은 좋은 거죠. 주문 들어온 소금을 가마니에 담는데요. 20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20kg 500. 소금은 항상 좀 넉넉히 넣습니다. 이런 가푼 씨의 인심이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둘, 넷, 여섯, 7개. 소금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맛이 무조건 그 소금도 약간 씁쓸한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무슨 음식을 해놓으면 다르니까. 7개 21만 원. 예. 황토 소금이고요. 예. 예, 2봉지 넣고. 예. 요거는 송화소금 2020년 거 탈수한 거예요. 예. 예,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예. 가시다가 칼국수 하나 사서 드시고 가요. 고맙습니다. 이거 해서 주시네. 예. 이렇게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기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소금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사도 내일 죽더라도 마감할 때까지 할 거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시작. 나 아들 먼저. 아버지는? 아들 먼저 먹어. 드세요. 고맙다. 예.
오케이, 화이팅!